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브랜드진흥원 이사장 김준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자이신 김현경 선수, 소프라노 교수님, 현대자동차 인더그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의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국가 간 왕래가 어려워진 현재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 관리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브랜드진흥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브랜드 관련 연구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브랜드 컨퍼런스를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국가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기업과 개인이 한국의 문화, 체육, 관광 등의 영역에서 한국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 공로와 앞으로 한국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행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활약을 펼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북글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먼저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서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사회에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외교 선두주자들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브랜드진흥원 명예이사장 조동선입니다. 국가브랜드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매년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39개 국가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에서 다른 나라와 대비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나올 텐데요. 그것을 좀 더 제고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브랜드 면에서 아주 상위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 가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개발입니다. 그리고 가치 평가, 가치 제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브랜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브랜드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국가 대표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대표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 기업이죠. 바로 이러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상표를 국가 대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원산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산지. 그것은 그 제품을 어디에서 생산했는가 하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영어로 Made in Korea 하면 이게 바로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국가 브랜드, 영어로는 네이션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한국, 코리아가 바로 국가 브랜드입니다. 물론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라든가 또는 애국가라든가 무궁화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가 높이 평가되면 당연히 그 국가 브랜드를 포함한 원산지의 가치가 그 효과가 높아지게 되죠. 또 원산지와 그 기업의 제품의 브랜드가 함께 어울려서 그 제품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국가 대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국가 브랜드 그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국가 브랜드가 원산지를 결정하고 원산지의 가치를 결정하고 원산지와 국가 대표 브랜드가 함께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 속한 나라, 그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국가 브랜드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선진국에는 그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이 평가돼서 그 선진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그 소비자에게 높게 인식이 되는데 이걸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나라의 가치가 낮다면 브랜드 가치가 낮다면 거기는 디스카운트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국가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럼 이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그 국가 브랜드와 연결된 기업 그리고 제품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상품도 더 많이 팔리고 더 비싸게 팔리고 또 우리나라의 투자 유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더 많이 몰려드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바로 경제적 효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 효과도 있습니다. 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국민들이 결속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가치가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하나가 돼서 더욱더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효과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 효과도 있습니다. 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그 컨퍼런스나 회의에서 발표를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회동을 할 때 아무래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효과죠. 자, 그럼 이제 국가 브랜드 평가 모델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국가 브랜드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가치를 이제 높이는 건데 그 국가 브랜드가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여러 가지 제품, 그러니까 수출되는 상품과 또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 크기가 바로 국가 브랜드 수익인데 다시 말해서 국가 브랜드 수익이라는 것은 그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적용돼서 실제적으로 그 더 높은 가치를 만들게 해주는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 브랜드 수익에 국가 브랜드 파워가 적용되는 거죠. 이 국가 브랜드 파워가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 국가 브랜드 파워는 무엇을 결정되냐면 그 나라의 경제력. 요새는 경제력을 그 나라의 그 잠재적 경쟁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경제적 가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비경제적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이 평가하는 사람, 예컨대 한국이라면 한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가깝게 심리적으로 느끼느냐. 이걸 심리적 친근도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심리적 친근도라는 비경제적 가치가 결합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는 국민이 노력을 해서 그 가치가 국가 브랜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가 브랜드 수익에 국가 브랜드 파워가 적용돼서 나오는 총체적인 결과인데 이걸 국가 브랜드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익과 파워를 곱한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입니다. 그럼 이 모델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1등서부터 17등까지 자료를 보시면 한국은 처음부터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또 관광객들이 제법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우리나라 9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9등, 8등을 계속하다가 올해도 지금 9등이니까 이 국가 브랜드 수익, 다시 말해서 국가 브랜드 파워가 적용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경제적 그 대상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GDP로 봐도 우리나라가 10등 정도니까 그거 걸맞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 수익에다가 이제 적용되는 파워인데 그 결과만 보시면 10년 전에는 16등에서 지금 10등, 12등으로 가다가 8등, 그래서 올해는 6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10년 만에 16등에서 16등까지 엄청난 발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상승 원인을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유지됐으니까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없고 그 경제적 가치에 더 그 플러스가 되는 심리적 그 친근도가 결국 높아진 건데 심리적 친근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과거 그 평가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시민들이 보는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인데요. 과거의 관계, 현재 관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진 한국에 대한 경험, 또 우리나라의 리더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인식, 안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광지로서 가보고 싶은 그 마음,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보면 그동안 올해 자료를 보면 한국이 과거 관계는 4등, 현재 관계는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경험도는 좀 낮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직접 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리더가 4등입니다. 그다음에 인권에 대해서는 17등으로 그렇게 별로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안정성도 13등인데 관광지로서는 우리나라가 5등으로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추세로 보면 지난 10년간 현재 관계가 작년에 10등에서 올해 1등으로 아주 현격하게 올라갔고요. 또 관광지도 9등에서 5등으로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현재 관계 관광과 관광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BTS라든가 기생충과 같이 기생충 그 영화처럼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심리적 친근도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전 세계 평균이었는데 대륙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아시아 대양주, 미주, 유럽, 중동으로 나눠보면 미주에서 제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아시아, 중동, 유럽 순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이제 국가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7점 만점에서 3점대에서 6점대까지 큰 선호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별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을 보면 지난 10년, 특히 지난 3년 동안 미국은 한국 관광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한 그런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역시 올해 와서 한국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그 자국의 지금 정치적 성향도 있겠고 한국과 중국 간의 좀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게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력입니다. 정부, 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나눠봤을 때 전 세계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6등 정도, 기업은 4등, 민간단체는 10등, 국민은 3등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역시 기업과 국민의 역할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시대적으로 봐도 결국 기업과 국민이 높은데 기업은 지난 10년간 거의 5등, 4등, 3등으로 꾸준히 높았고요. 국민은 14등에서부터 지금 3등까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큰 성과를 내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한 반면 국민들은 최근 들어서 이런 국가 브랜드 파워에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들이 최근 와서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그 국가 브랜드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브랜드 수익과 국가 브랜드 파워를 곱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국가 브랜드 수익은 한 8등, 9등에서 꾸준히 유지된 반면에 국가 브랜드 파워는 16등에서 6등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곱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총체적 가치가 10년 전에 10등에서 지금 8등으로 약간 올라온 모습을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브랜드 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선진권을 가고 있고 앞으로 한 7개 나라 정도만 제끼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되는데 물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큰 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라든가 카나다, 네덜란드, 이태리 같은 나라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 4, 5등까지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관계가 지금 10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 자료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 연초에 미나리가 또 아카데미상을 또 받았고 또 오징어 게임 이게 지금 전 세계 관중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높아질 거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인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거의 4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내년에 with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다가 덧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또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오고자 하는 관광객이 폭증할 거로 예상됩니다. 아마 기록을 경신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해외 관광객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직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러한 아주 호기를 우리의 성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폭증 예상 관광 산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첫 번째로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대륙별 국가별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자료에서 보셨듯이 이 연구에서 우리는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대륙별,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주, 아시아, 중동, 유럽 순으로 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 대륙별로 차별화된 이 관광산업 개발 전략을 써야 될 거고 또 국가별로도 이스라엘의 3.87에서 요르단의 6.6까지 큰 편차가 있는데 그 국가별로 그 맞춤 그 전략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기업만큼 국민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스포츠의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를 정말 선진수로 올린 거 다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K-팝에서 BTS,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 클래식 음악에서 조성준 피아니스트라든가 조수미 소프라노, 정말 전 세계를 지금 주름 잡는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한국
그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그런 한국 기업들이 계속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줘야 될 거고요. 또 국민들이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가치관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개방적인 자세로 이런 큰 역할을 하는 국민들을 성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도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 결과와 대한민국이 현재 8등 수준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